똑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이번에는 본인 주택이 매매가 아니고 형수주택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용은 어떻게 달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체크를 할 겁니다. 형수주택을 매매를 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세대 개념 2편입니다. 1세대에 대한 실전 케이스를 예시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전 영상에 1세대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세금 제도에서 1세대의 의미는 양도소득세는 물론이고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취득세 등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은 중구나 기장군을 제외하고 모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이 되면서 지정이 되면서 요즘 제일 많은 질문 중에서 주택수, 주택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수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또 아무리 좋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세금을 모르고 또 세금을 감안하거나 연계하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게 신경도 엄청 써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 안 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점 명심하시고 이 개념은 꼭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부족하신 부분은 앞전 영상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반복 학습하시고, 1세대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항상 그 본인하고 그 배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나오는데, 이 배우자의 개념은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전 영상에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같은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그 주소하고 또 생활하는 장소, 그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거주자하고 그 배우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라는 것은 직계혈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자,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와 우리 배우자, 요 기준으로 해서 직계존속과 비속, 존속은 위에, 비속은 아래, 자식들입니다. 그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혈족 중에서, 반계 혈족 중에서 형제 자매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가족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위장 이혼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위장 이혼이라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 태거자들, 대학생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호칭 있죠, 호칭. 요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가족의 범위가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가족이 포함되는 기준과 가족에서 제외되는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세대를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요건, 요 부분은 별도로 3편으로 해서 별도로 영상을 해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직계존비속, 직계혈족을 이야기합니다. 존은 위에 아버지,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비는 이제 자식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또 형제 자매, 반계혈족 중에서 형제 자매까지 포함되는 게 이제 가족 단위인데, 가족 단위 포함하는 거는 남자인 경우,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 호칭이면 당연히 아버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어머니, 이게 이제 직계 존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했을 때는 배우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의 어머니, 그죠? 장인, 장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형과 누나, 동생, 요 내용은 뭡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포함하는 거고요. 또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을 하거든요.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의 형제 자매들, 처남이 되거나 또는 처형이 되거나 처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자가 만약 여자를 기준으로 하면 여자도 당연히 엄마, 아버지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아버지, 엄마 이렇게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의 부모님도 있으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빠, 언니 또는 동생, 또 남편의
형제 자매들, 그죠? 시아주버니, 시누이, 시동생 요렇게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게 배우자 포함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죠. 근데 여기서 포함이 안 되는 가족 단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당연히 양도세가 같이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도자가 남자인 경우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형의 부인, 그죠? 형의 부인이라든지 제수 또는 매형, 매제, 뭐 동서 또 처남의 아내 이런 경우는 이제 별도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같이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별도 세대를 보겠다. 그래서 각기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별도 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형부, 그죠? 제부, 또 올케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동서, 또 시누이 남편. 생계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자세하게 실사례를 좀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양도일을 판단을 할 때 소득세법에는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의해서 동일세대 판정할 때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양도일 기준으로 해서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 분리를 요건에 대한 내용은 제가 3편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겁니다. 소득세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예. 사실상의 어떤 현황 기준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동일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서 가족 단위가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실제 내용에 따라서 판정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의 현황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증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실상의 어떤 그런 현황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으로 해서 같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 요걸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의 부모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양부모, 성부모 모두 포함을 한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특이한 케이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89-154-7인데 8은 오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형식상의 그 주민등록 내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사례 중에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처제까지 이렇게 동일세대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본인이 1주택을 갖고 있고 처제가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본인의 주택을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 주택과 처제가 같은 가족 단위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처제는 어떻게 됩니까? 1세대의 정의에서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을 하잖아요.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세대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주택을 팔아도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요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요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본인, 저하고 저 형과 형수 이렇게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데 본인이 한 개의 주택이고 형수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 주택을 매매를 할 때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형수가 동일세대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겠죠. 그죠? 본인 주택을 매매할 때 1세대 정의에서 형제 자매는 포함해죠. 그러니까 형은 포함이 되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본인 주택과 형수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형은 형제 자매니까 포함이 되지만 형수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본인의 2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이번에는 본인 주택이 매매가 아니고 형수 주택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용은 어떻게 달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체크를 할 겁니다. 형수 주택을 매매를 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왜냐면 형수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이 되면 형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형의 형제자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수의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수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배우자가 형님이 되겠죠? 형님의 형제자매, 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형수를 보느냐 본인을 기준으로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지,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돼요.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각각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거주하고 있을 때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은 수도세라든지 또는 전기세, 납부 영수증이라든지 주민세 납부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또는 주유비 영수증까지 이런 것도 첨부해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 위장이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세무당국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위장이혼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2주택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가 결혼한 아들에게 1주택을 정려하여 후에 아들이 단독 세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들한테 정려를 하고 단독 세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려 당시는 동일 세대로 해서 아들한테 주더라도 2주택이 됐죠. 2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는데, 본인 소유주택을 매매할 당시에는 아들이 독립한 세대를 구성해서 생계를 달리 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아버지는 서울에서 단독으로 1세대 구성하고 엄마는 부산에서 자녀와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로 보는지, 그러니까 동일 세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자녀가 1세대 구성 요건으로 해서 30세 이상 결혼을 하거나 소득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를 하면 또 별도 세대로 봅니다. 1세대의 그 실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가족이 아닌 사람, 동거인이라든지 친구들은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1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주와 생계를 또 달리하면 또 1세대가 아닌 것이 됩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세대 분리가 될 수가 없고, 또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3편으로 해서 세대 분리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서 세대 분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사례를 잘 이해를 하면 세대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개념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금 부분은 공부하고 배워도 배울 게 많은 게 세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름 그 선한 영향력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구독자가 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다음 영상은 오늘 공부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대 분리 요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